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신동입니다. 똑똑한 아이들 정말 우리가 잘 도와줘야 되겠죠. 부모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시고 우리 영지 아이들 잘 도와줘서 정말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그래서 어려움이 많아요. 제가 늘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은 아닙니다. 조금만 노력하고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면 아이들이 잘 성장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함께 키웁시다 라는 제가 그런 슬로건을 내세우고 캠페인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영재들에게 반드시 고쳐줘야 할 세 가지 학습 전략입니다. 반드시 고쳐줘야 될 세 가지 학습 전략. 영재들이 잘못 쓰는 학습 전략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우수한 능력은 가지고 있죠.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우수한 능력이 정말로 꽃을 피우게 하려면 거기에 몇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 중 하나가 대표적으로 성취동기, 목표동기 같은 겁니다. 성취동기.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학습 전략이에요. 아주 효율적인 학습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학습 전략이고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지구력이에요. 지구력. 에너지, 힘, 지구력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 능력을 꽃을 피우게 만드는 겁니다. 영재라는 것은 꽃을 피울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꽃을 못 피우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꽃씨가 있는데 그 꽃씨가 꽃을 못 피우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꽃씨로 머물면, 땅속에서 꽃씨로 머물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꽃을 피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영재는 반드시 꽃을 피우게 도와주셔야 돼요. 물도 주고요. 또 토양도 적절한 토양을 주고 또 햇빛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두 번째 학습 전략에 관해서, 잘못된 학습 전략에 관한 얘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잘못된 학습 전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빠르고 건성으로 읽는 독서 전략이에요. 빠르고 건성으로 읽는 독서 전략. 우수한 아이들 보면요, 굉장히 빨리 읽는 걸 좋아합니다. 또 엄마들이 부추기는 엄마들도 있어요. 빨리 읽어라, 빨리 속독 막 이런 거를 시키는 거죠. 그런데 만화책 같은 건 그렇게 읽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조금만 내용이 어려워지면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즉 빨리 읽고 건성으로 읽게 되면은 이해의 수준이 확 떨어져요. 엄마들 보통 아이들이 책 읽으면은 읽은 후에 별로 안 물어본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 아이가 책을 다 읽었으면 그 내용에 관해서 한 번쯤 말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평가를 거의 안 해요. 평가를 안 하면 그 아이는 점점 그런 습관이 굳어지는 것이죠. 건성으로 읽는 습관이 굳어져요. 빨리 읽는 습관이 굳어져요. 조금만 어려운 책 한번 빨리 읽어보세요. 어른도 이해 못해요. 조금만 어려운 책, 그냥 무슨 그냥 동화책 수준 이런 정도는 좀 빨리 읽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은 그것도 가급적이면 버릇을, 학습의 전략, 학습 습관을 천천히 꼼꼼하게, 그리고 모르는 게 있으면 찾아보게 하셔야 돼요. 모르는 어휘가 나와도 그냥 넘어가지 말고 모르는 어휘가 나오면 꼭 찾아보게 하고 그 의미가 뭔지를 파악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요, 이렇게 자꾸 빨리 읽고 건성을 읽으면은 내용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어요. 내용의 관계, 전후 맥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후 맥락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독서지도, 읽기지도 그때 빨리 읽는 거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이 독서지도 운동에서는 슬로우 리딩이라고 해요. 슬로우 리딩, 천천히 읽는다는 것이죠. 이 천천히 읽는다는 게 뭐냐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한 문장 한 문장 천천히 읽어 나가서 충분히 다 읽고 나면은 그 내용을 정확하게, 그 내용에 나와 있는 어휘라든지 문맥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확하게 파악할 뿐만 아니라 내용의 전후 관계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알게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빠르고 건성으로 읽는 그런 독서 전략은 반드시 고쳐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지루하다고 반복 학습을 깊이 하면 안 됩니다. 좀 지루하다고, 애들 보면요, 우수한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한 번 읽으면 안 하려고 그래요. 절대 안 보려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 다 할까요? 한번 걔가 아무리 머리가 좋고 똑똑하다고 그래도 걔가 한번 쭉 봤다고 다 그거를 소화를 할까요? 안 그렇습니다. 내용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점차적으로 반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처음에 볼 때와 두 번째 볼 때는 굉장히 달라요. 책도요. 그래서 여러 권을 많이 읽는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그 내용 속, 그 책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아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면 한 번 읽으면 안 보려고 그러는데 그거 고쳐주셔야 돼요. 자꾸 아이들한테 아니야, 한 번 더 읽어보자 하고 권해야 돼요. 그리고 엄마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자꾸 질문도 해주셔야 돼. 내용에 관해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가 수학책을 보든 과학책을 보든 무슨 문학책을 보든 그 내용은 다시 두 번째 볼 때는 훨씬 더 깊이 있게, 처음에 읽을 때는, 처음에 볼 때는 잘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저도 굉장히 옛날에는 그랬어요. 영화 같은 거 한 번 보면요, 그냥 두 번째 보기 싫어요. 그랬는데 안 그래요. 요즘에 보면요, 두 번째 볼 때 내가 처음에 볼 때 놓쳤던 거를 두 번째 볼 때는 다시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게 굉장히 많고요. 책도 그래요. 제가 어려운 책들 이렇게 옛날에 봤던 거를 다시 한번 보고 있거든요. 요즘에 제가 그래서 이것저것 다시 한번 봐요. 그래서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도 요즘에 다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제가 총균세라고 하는 것도 요즘에 다시 보고 있고요. 몇 가지 책들을 다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요즘에 코스모스라고 하는 그 책도 다시 보고 있는데, 다시 보다가 보니까 내가 처음에 읽을 때는 이해를 잘 못했던 건데 지금은 내가 이해를 하게 되네,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루하다고 반복 학습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최소한 한 두 번 정도 어떤 내용에 대해서 두 번 이상을 다시 보게끔 하는 그런 학습 전략을 쓰게끔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런 겁니다. 무작정 파고들기 학습 전략을 바꿔주셔야 돼요. 무작정 파고드는 거예요. 똑똑한 아이들 보면요, 아주 집중력도 높죠? 그래가지고 막 파고들어요. 막 파고들어서 가는데, 파고들기만 하면 뭐를 놓치게 되냐면요, 큰 그림의 틀을 놓치게 돼요. 여러분들 틀이라는 거 아시죠? 큰 틀. 우리는 학습을 할 때는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바텀업이라고 하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자잘한 거를 먼저 잘 파악을 한 다음에 그거를 합쳐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전체를 파악하는 거, 이렇게 가야 되고요. 또 반대가 있어요. 탑다운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탑다운 방식이라는 게 뭐냐면 큰 그림을 먼저 읽고 거기서 하나를 들어가는 것이죠. 나는 늘 그렇게 합니다. 책을 읽거나 어떤 내용을 들여다볼 때는 큰 그림을 먼저 보려고 해요. 저는 항상 큰 그림. 그래서 탑에서부터 바텀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탑에서부터 바텀으로. 이렇게 탑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탑다운이라고 그러죠. 탑다운. 이렇게 큰 그림을 봐야 되는데, 너무 그 세밀한 것만 들여다보고 막 빠져 있으면 전체적인 맥락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그림을 보는 그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역사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그러면 조선시대 왕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 조선시대의 왕들, 고려시대, 또 그 다음에 중세시대, 그 다음에 근대, 그 다음에 유럽의 역사, 등등 이렇게 큰 그림을 보는 그런 눈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수학을 공부해도 마찬가지고요, 과학을 공부해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을 공부할 때도 과학사라는 게 있어요. 과학의 역사를 쭉 보면요, 사실 과학의 역사도요, 나중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부 다 인문, 사회, 역사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들, 옛날에는요, 과학을, 뉴턴 당시는 과학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과학을 자연 철학이라고 불렀어요. 자연 철학. 우리는 그럼 철학 그러면 무슨 굉장히 딱딱한 그런 사변적인 얘기로만 생각하지, 안 그래요. 전부 다 같은 맥락, 철학이라는 것 속에서 과학이 또 나왔고, 그다음에 거기서 또 사회과학도 나오고, 모든 게 문학도 거기서 나오고, 이 철학이라는 것 속에서 전부 다 나왔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박사학위를 받으면 철학 박사라고 하는 게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다른 분야, 여러 가지 분야에서 박사 받아도 철학 박사라고 그래요. 저 사람은 공학으로 박사 받았는데 철학 박사라고 그러지? 저 사람은 문학으로 박사 받았는데 왜 철학 박사라고 그러지? 그럽니다.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으면 철학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철학이 모든 학문의 제일 꼭대기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큰 그림을 읽어야 되고요. 무조건 파고든다고만 좋은 게 아니라 파고드는 것을 종합해서 우리가 큰 틀에서 매크로한 그런 눈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부분만 알지 전체를 파악하는 눈이 약해지는 겁니다. 특히 이공계, 특히 수학을 좋아한다거나 이런 아이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큰 그림을 잘 못 읽어요. 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앞으로 걔가 수학을 공부를 해서 나중에 훌륭한 수학자가 된다든지 과학자가 된다든지 그런 이공계로 나가는 그런 학자라 할지라도, 학자 내지는 뭐 그런 전문가라 할지라도 큰 그림을 읽는 사람이 바로 큰 인물이 되고 높은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오늘 뭔가 잘못된 학습 전략, 영재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학습 전략을 고쳐줘야 된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전략을 정리하면은, 첫째는 빠르고 건성으로 읽는 독서 전략, 읽기 전략을 고쳐줘야 된다. 두 번째는 지루하다고 반복 학습을 기피하는 그런 것을 고쳐줘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무작정 파고들기만 하는 학습 전략을 고쳐줘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들 똑똑하지만 그러나 이 효율적인 그런 학습 전략을 사용하지 못하면 능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잘 새겨서 아이들에게 한번 살펴보시고 아이들에게 적용해 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